자, 이번 시간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퇴직소득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52페이지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에서 직원의 퇴직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송창식의 경우에 2017년 5월 25일 날 퇴직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구분에 정산과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년 4월 10날에 중간정산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완전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소득관리에서 퇴직금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자, 관련되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입사일과 퇴사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보는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원을 찾습니다. F2번을 통해서 송창식, 자, 중간정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이 13년 5월 10일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퇴직금은 관련되는 부분이 퇴직금 계산 방법이 연할, 월할, 일할, 기간, 노동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노동부에서 보통은 이제 노동부 기간으로 많이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로 계산하게 되면 예상 퇴직금 1861만 1448원의 퇴직금을 계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253페이지에 퇴직금 기본 계산 방식이 연할부터 노동부 기준까지 해서 계산되어 있는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탭 소득세 계산 쪽으로 가면 세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내역에 가면 정산 내역이 이렇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계산하면 요 정도까지 금액이 계산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실제 퇴직금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퇴직한 퇴직이 되겠죠. 4월 11일부터 퇴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셔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동부 쪽으로 계산하는 걸로 계산하게 되면 49만 9,714원 퇴직금이 나오게 되고 세금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4페이지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자료는 사원이 퇴직할 때 퇴직사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소득명세에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계산한 자료는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요. 자,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급 월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달 기준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5월달 기준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퇴직소득 계산 과정에서 계산되어 있던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일단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코드 도움을 통해서 5월 달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5월 달 퇴직금 과세 49만 9,714원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내용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무처 명에다가 커서를 이동하신 다음에 커서를 이동하신 다음에 F2번 누르게 되면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중간정산 때 지급했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퇴직소득 신고했던 부분하고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지급됐던 금액하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과 퇴직이 중복되는 경우에 아까 사원 등록에서 퇴직과 중간정산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서 등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257페이지, 258페이지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원이 임원인 경우에 퇴직 사유를 임원퇴직으로 선택하고 2011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백두산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임원입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 날 퇴직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자, 퇴직금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으로 들어가서 백두산 적용해서 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합니다. 4,200만 원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달 퇴직을 했죠. 그래서 12월 달 퇴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최종 퇴직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 퇴직 사유가 있는데 퇴직 사유에 임원 퇴직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2011년 12월 31일 날 퇴직금 계산해서 2,700만 원. 요거는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계산된다면 2,700만 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퇴직금을 그러니까 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과세 이연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삼성생명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세금이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8만 1,284원이 이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직소득세를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 수가 있겠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백두산, 송창시 중간정산과 퇴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다를 마감을 통해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급명세서 제출 때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소득이 계산이 되고 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5월 달에 퇴직금 한번 계산을 냈죠. 자, 5월 달 부분입니다. 5월 달 부분 아니오로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1911만 1162원에 대해서 67,020원 환급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2월 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백두산이 퇴직한 걸로 제가 정리를 했었죠. 자, 12월 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4,200만 원 퇴직금 나갔고 87만 5천 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된다라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62페이지에 퇴직한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65페이지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 탭 옆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입니다. 자, 사업소득 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사업소득자부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합니다. 코드번호와 성명 등록과 동시에 소득 구분으로 들어갑니다. 소득 구분에 보시면 F2번 코드 도움이나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코드번호와 출력 항목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소득자에 대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소득자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술가라고 하면 저술가를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나머지 내용들 정보가 있다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신 다음에 소득자, 사업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지급 시기 4월 달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4월 달에 지급한 걸로 해서 가면 응봉산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코드 도움을 해서 응봉산 찾으신 다음에 귀속 지급해서 원천징수 해주시면 됩니다. 42만 원 원천징수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4월 달 거를 조회를 해보면 4월 달을 조회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간은 지급 연월 기준과 귀속 연월 기준이 있는데 어느 곳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실무적으로는 귀속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선택을 하시면 귀속월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자료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관리에서 기타소득자 등록입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자별로 등록을 합니다. 기타소득자 등록에서 응봉사는 거주자이고 소득 구분에서 보시면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광업권이다라고 하면 광업권에 대한 부분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실명 구분. 광업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80%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백산 60번 선택했네요. 소득 구분이 필요경비 없는 거다라고 하면 필요경비율이 제로로 나옵니다. 나머지 인적사항 입력하시면 되고요. 관악산은 배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어떤 배당인지 종류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이면 251번이 되겠네요. 251번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자를 등록하신 다음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268페이지에 기타소득에 대한 범위와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10월 달에 지급이 됐네요. 10월 달. 자, 응봉산 입력하면 400만 원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320만 원, 80% 필요경비가 계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돼서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소백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징수를 하시면 10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급이 됐고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0월 달 거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달 조회를 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 760만 원, 88만 원 원천징수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창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달 소득입니다. 관악산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하신 다음에 금융상품명, 그 다음에 과세 구분, 조세 특례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과세 구분에서는 말풍선을 눌러보면 기본세율 적용되는 것과 내용이 있는데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로스업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로스업 대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로스업 대상일 때는 G라고 하는 표현을 코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배당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로스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당 금액을 입력을 하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원천징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하면 이행상황신고서에 10월 달로 조회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기타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귀속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 제가 귀속 연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F6번에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을 지급 연도 기준도 있고 귀속 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귀속 연도 기준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편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조회를 하셔갖고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기준을 클릭해 보시면 지급 연월 기준, 귀속 연월 기준이 있는데요. 귀속 연월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면 1년 동안 지출됐던 신고됐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 마감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쪽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퇴직소득에 대한 실무와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실무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